옛날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곳에 손발이 아주 잘 맞던 개망난이라고 부르긴 뭐한데 상당히 서열이 높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가라고 한 사람은 불렸고 한 사람은 한가라고 불렀죠. 이 한가는 주로 통화하는 것이 윤가가 아니라 윤가의 부인인 김씨와 통화를 유독 많이 했죠. 한간에는 아랫사람인 한가가 윗사람인 윤가 부인하고 이렇게 많이 통화를 해도 괜찮은가? 불과 며칠 사이에 수백 통의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요. 뭐 그쪽 나라 사정은 그쪽이 잘 알 테고 그쪽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항 혹은 저항의 아이콘으로 꽤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망나니 세계에서 유명해진다라는 얘기죠.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쓰임새가 커지자 엉뚱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도 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윤가가 하게 되고 이 개망나니 사회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를 눈여겨본 막장협회에서 이 윤가를 데려오기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포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개고기를 파는 거에는 우리를 따라올 곳이 없으니까 너를 잘 팔려면 우리에게 와서 상품이 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팔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하버드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이곳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전공 과목이 양고기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그런 과목을 전공했다고 한간에는 알려졌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학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 머리 좋은 이준석이 윤가라는 개고기를 어떻게 팔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탁 내놓죠. 하버드대를 나온 이준석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누구도 감히 반대하거나 하질 못하고 다 따르게 되죠. 물론 망나니에서 개로 격이 떨어지니까 몹시 기분은 나빴지만 자신이 잘 팔려나갈 수 있는 작전이라니까 곰곰이 따르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개고기로 판매된 것을 비밀로 붙이기로 했었는데 이준석이 중간에 속상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개고기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것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성공적으로 개고기를 모두 팔게 되는 원래 계획했던 일을 해내게 되죠. 그러고서 윤가는 대통령이 되고 그 검찰이라고 하는 개망나니 조직에서 거의 쌍둥이처럼 형님 아우해 가면서 손발이 아주 잘 맞았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자신의 앞에 내세우게 되죠.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 작전은 물론 이제 개고기 취급을 받는 윤석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윤석열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그 윤가 부인이
물론 앞에 내세우게 되었죠. 대권 후보 시절에 윤석열이 손바닥에 쓴 왕자가 그렇게 부러웠던 이 한동훈은 자신의 손에도 왕자를 쓰고 윤석열 앞에 당당하게 나서게 됩니다. 차기 개고기는 나다. 개고기를 잘 팔아줄 사람만 5년 동안 잘 섭외를 하면 되고 그 안에 자신이 아주 맛있는 개고기라는 것을 개고기 애호가들에게 잘 알리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개고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아주 천적이 사실 있었어요. 그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모란시장 하면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를 가장 많이 팔던 곳이었는데 이곳을 없애버린 사람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씨죠. 그래서 한동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을 가만 놔두면 자신이 개고기가 되어서 팔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개고기로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아주 맛있는 개고기로 이름을 날려야 팔릴 수가 있는데 아니 개를 팔 수 있는 시장을 다 없애버린다면 자신이 팔릴 곳이 없어진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라는 것을 신설을 하고 이재명과 같은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제법 잘 때려잡았던 그런 사람을 초대 경찰국장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전두환이 노태우를 후계자로 세운 것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동훈이 아니면 차기가 한동훈이 아니면 윤석열이나 윤석열 부인이나 윤석열 장모나 그 주변 사람들 한동훈 본인까지 윤석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굳이 다음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드러나고 문제가 되는 사안만 그냥 그대로 법적인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검찰을 계속 장악해야 되고 경찰 또한 장악해야 되고 정권 또한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나름 머리를 무척 많이 굴려서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있다. 뭐 그런 머리를 실제로 굴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컨텐츠 자체가 그냥 재미로 만드는 거니까 제 맘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찰국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절대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임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이나 야당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잘해봐. 그러면 5년 뒤에는 당신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여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러고서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 때 등자가 하나 들어갔죠. 그 등자를 이용을 해서 사실상 검수완박 이전의 상태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되돌려 놔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경찰국도 그렇고 입법 취지를 무시한 한동훈의 검찰 권한 복귀는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초헌법적인 발상이기도 하죠. 민주당 내에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좌절되었는데 그렇다고 뭐 얻은 게 없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 것,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나 당원은 절대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은 비주류이고 초선 의원이면서 지지세가 가장 약한 대권 후보이기도 하죠. 민주당 내의 최대 계파는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흔히 얘기하는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낙연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고요. 이미 정계를 은퇴하고 조용히 쉬고 싶어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당을 이끄는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는 성남시와 경기도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성남시나 경기도는 상하 관계가 분명한 행정 조직이라는 것이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곳은 수직 계열이 아니라 수평 계열에 가까운 약간의 수직적 경향을 띠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죠. 이재명 의원의 진면목이 민주당 내에서도 발휘될지, 정치력이 꽃을 피울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한 재미가 있을 것이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당을 개혁하고 정부 여당과 힘있게 맞서는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이 옳다고 여기는 중도층에 머무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